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미래탐구의 수학을 가르치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2시 반이 아니고 4시였습니다. 네. 이제 실전이잖아요. 이제 실전이고, 사실 이제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수업을 듣느냐 보다는 그 수업이 잘 맞고 스스로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정말 자주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 애가 내가 우리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근데 이제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대부분 머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습관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 습관은 사실 조금 강제성이 필요해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고 싶어해요. 뭐 이렇게 오래 앉아 있기 힘들고. 근데 오래 앉혀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합의하에 계속 하는 거죠.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컨셉이 됐는데요. 제가 그거 하나는 좀 장기예요. 이제 모르는 거 옆에서 해줄 테니까 계속해. 어, 지금 제가 이제 PPT를 안 넘기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거의 이겁니다. 제가 이제 60문제 정도를 방학 때 평균적으로 과제를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있죠. 어머님들 분명 공감하실 텐데 한 40문제 정도 하고 나 엄마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40문제 정도 하고 이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할 만큼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60문제를 준다는 건 60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습관은 사실 어떤 강제성이 좀 부여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끝내고, 사실 저는 이제 오답을 고치는 시간 그 이후에 과제가 안 돼 있다. 그냥 다 하고 가자라고 합니다. 뭐 혼낼 필요 없죠. 그냥 끝나고 나서 시작해. 이러고 나서 이제 보통 처음엔 그렇죠. 한두 번 안 되면은 해와 이러는데 계속 안 된다. 이거는 되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 시켜요. 다 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한 1시쯤에 이제 엄마 보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하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 이 사람 수업에 과제는 해야 되지 맞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5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정규반은 이렇게 2개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생각보다 좀 무시무시하죠. 요거는 이제 영재고 과학고 준비한 친구들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바로 개강을 하는 거고요. 특강은 이렇게 공통수학 2, 대수 그리고 확률 통계를 기준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수업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요약인데요. 저는 이제 개념을 정말 많이 중시를 해요. 정말 너무 많이 중시를 하는데 특히나 방학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를 떠나서요. 사실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은 지금 내신 대비를 해야 돼. 한 3주 뒤에 시험이야. 근데 문제를 풀다가 왜 틀렸는지 봤더니 그냥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진짜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되냐가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방학 때 저는 정말 철저하게 개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거의 암기를 시킬 거예요. 계속 질문할 거고 대답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조금 체화된다고 하죠. 그 수준까지 가게 개념을 수업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 테스트는 꼭 배운 내용 기반으로 볼 거고 오답 노트에서 끝나고 오답 고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대표용 풀이를 할 때는요. 필기를 좀 못하게 해요. 제가 처음에 좀 신기했던 점은 애들이 야 이거는 이 개념의 대표 유형이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필기하고 막 들어요. 그러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문제로 풀리면 반은 틀려요. 그럼 어머님들 우리 애는 아니겠지. 반이라는 것은 여기서 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 유형 때는 풀이 안 시키고요.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게 합니다. 그게 좀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부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안 되면은 이제 될 때까지 좀 시켜야 된다는 게 제 기준이고요. 특히 방학 때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9시부터 수업이고 하니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사겠지만 이게 이제 빛을 발할 때는 정규반 특히 이제 학기가 시작했을 때 과제가 막 안 돼. 근데 막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은 끝까지 잡고 해결을 시킬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신 대비는요. 요 세 가지가 요약인데요. 학원에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나서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것. 그리고 나서 교육청 기출에 대한 훈련. 요거 세 개가 이 동네에서 내신을 공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를 푼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킬러 문제를 공부한다라는 식으로 파는 거는 약간 상술 같아요. 킬러 문제를 따로 공부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은 중간 난이도 문제를 얼마나 자유롭게 풀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경험치가 좀 필요한 얘기고 결국에 그게 쌓이면은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조금 학기 중에는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제 손이 먼저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동네에서는 교육청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올해 기출된 거 있죠. 내년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 동네에서 뭐 좀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실제 기출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변형을 해요. 추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 플러스 변형된 문제, 제가 제공하는 것들 그런 걸로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내신 대비가 좀 무식해요. 수학 공부를 수능 스타일로 하는 거랑 이 동네에서 내신을 하는 건 꽤 다릅니다. 실제로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이거 솔직히 너네 수준에 이거 어려운 문제야. 안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우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시중교재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예비고일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마플로 뭐 몇 번 했어요. 정석으로 뭐 심화 정석, 실력 정석으로 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 동네에서 시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전혀 아닙니다. 아쉽게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잘 만들어진 시험이죠. 어머, 100분에 30문제. 비례식을 한번 해보죠. 50분에 몇 문제 돼야 됩니까? 15문제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적으면 20개, 많으면 24개도 돼요. 영동구는 막 26개도 가고. 그러면 공부하는 스타일도 좀 비정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분명히 외워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 훈련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얘기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라는 거, 심화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개념인지 숨겨놓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뭘 담고 있는지 안다는 거에 시간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저도 교재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해설을 좀 달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교과서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애들이 딱 봤을 때 잘 안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로 좀 해설을 해줄 거고 쉬운 말로 좀 풀어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얘기를 해줄 거고 뭐 이런 유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는 야 이렇게 기출되던데 라는 식으로 다 모아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유형별로 중간에서 중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다 정리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할 거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관리겠죠. 저는 이제 오전에 수업을 특강을 깔면요. 무조건 끝나고는 클리닉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닉에서 우리가 이제 그날 했던 거 오답 과제는 최대한 거의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고 왜냐면 할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이때는 제가 클리닉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목에는 조교가 클리닉 이때는 제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사실 끝나고 나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이제 11시, 12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 수업 전후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침에 클리닉 듣는다 이렇게 와서 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테스트하고 과제가 있겠죠. 고담 노트를 이제 클리닉 시간에 한다는 점이고요. 보통 애들이 이제 저랑 수업 오래 하면은 카톡으로도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어떻게 푸나요? 그러면 이제 패드로 풀어서 보내주고 그런 게 좀 편하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문자는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시험을 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오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오답으로 들어가서 오답 노트 쭉 저장돼서 한 번에 나갈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본 개념이랑 뭐 응용 과정, 심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 수업에 대한 얘기고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수업 기본 정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공통수학 원 실력으로 수토에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실력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는 예비고1이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얘기는 없죠, 어머님들. 등급을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전 등급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바뀌는 거니까 제 목표는 2, 3입니다. 2, 3. 1등급 맞겠다. 그건 제 반은 아닙니다. 1등급 맞겠다. 그럼 저기 위에 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반이고요. 공통수학을 한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번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 번 이상이라는 건 정말 제대로 배웠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 중상 문제 다 풀 거예요. 다 풀 거고 이거를 기준으로 가르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념이 비어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4월 달쯤에 우왕좌왕해요. 개념도 안 되고 뭐도 안 풀리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정말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학 때는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4일에 개강할 것이고 수토입니다. 수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12월 1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때 개강을 해서 28회로 정리를 할 겁니다. 28회로. 공통수학 2, 공통수학 1, 확률과 통계 12번, 12번, 4번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대상은 그럼 과학고를 준비했어야 하나요? 그것보다는 사실 욕심이 있고 빨리 좀 진도를 빼야 되겠다. 근데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조금 빠르게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게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화목토로 할 거고요. 화목은 기본 시간이고 토요일은 오전에 진행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강인데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2를 오전에 할 거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선행이 완벽하게 됐고 실력도 보장돼 있다라는 거를 조금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적분 2나 뭐 미적분 1 그것은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겨울방학에 가장 중요한 건 공통수학 1, 2예요. 특히나 성적이 떨어지는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구간이 1학년 1학기 기말에 떨어지거든요. 1학년 1학기 기말에 떨어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도형의 방정식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1학년 1학기 괜찮은 거 아닌가? 경우의 수가 다시 넘어왔어요. 경우의 수에서 다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기말이 어려울 거고요. 2학기 때 문제가 생겨요. 2학기 때 수화, 즉 공통수학 2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대수랑 미적분원 이거는 줄기차게 해요. 근데 공통수학 2는 냅둬요. 그러다 보면 뭐 그래도 대수 미적분에서 괜찮지 않니?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판단이 드신다면 겨울방학에는 공통수학 1, 2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수학 1, 2 할 때 이 2는 제가 특강으로 화목 오전에 할 겁니다. 12회로 끝낼 거고요. 역시나 개념을 당연히 중시할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당연히 한 번 이상은 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수인데요. 대수는 이제 기본 실력 난이도로 대수를 뭐 들어보지 않았거나 거의 애매하게 들었던 친구들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기본 개념 할 거고요. 월금 오전에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확통인데요. 지금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이 확통의 중요성을 어머님들도 아시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듣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걸. 근데 이제 대수 미적분 여러 번 들었다면 확통을 듣는 것은 이번 기회에는 충분히 좋은 겁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사실 6회밖에 안 돼 6회로 끝낼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할 것은 통계 쪽이 아니라 경우의 수와 확률로 집중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이후 계획은 3월 이후에 공통수학 1으로 화목반의 실력 심화 난이도, 수토반의 실력 난이도로 내신 대비 정규반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